그래서 요즘에 콜센터나 컨설턴트 센터의 직원들을 남자를 배치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자한테는 함부로 덜 하거든요. 바로 이 이유예요. 그렇다고 여자라고 항상 만만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할 말을 하거나 상대방이 뭔가 막 불필요하게 자기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요즘에 다 알아요. 요즘에 자기가 하는 게 갑질인 걸 다 알아요. 근데 아무런 제지 없이 그냥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거나 막 갑자기 짜증을 내기 시작을 했을 때 대처가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느냐, 그 사람이 나를 계속 갑질하게 놔두느냐를 가르는 되게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막 소리를 막 지르거나 막 그러면 그 방법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앞의 시간에서 계속 우리가 힐링을 했었던 감정 라벨링이에요. 뇌과학에서는 감정 라벨링이라고 얘기해요. 감정에다 이름을 붙이면 이 감정이 멈춰져요가 감정 라벨링인데, 제가 이론은 사실 어려워가지고 굳이 하진 않았는데, 뭐 내측 전두피질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측 전두피질 때문에 뭐 감정을 뭐 기록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요. 되게 뭐 간단해요. 이름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뇌가 발동해서 딱 멈춰지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그 감정만 읽어줘도 어떻게 된다고요? 브레이크가 걸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면 고객이 갑자기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갑자기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그 포인트 느껴지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전화통화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고객님 지금 좀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제가 무엇을 도와드려야 될까요? 라든지. 그러니까 화에 대한 직접적인 단어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화를 내던 사람도 당황을 합니다. 아니에요, 화 안 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화를 내는 걸 인지하고 화를 낼까요? 인지 못하고 화를 낼까요? 못하고 화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화가 나셨나봐요, 요 한마디만 던져도 굉장히 강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복식 호흡을 하는, 상대방이 화를 내기 시작했을 때 대응을 하려면 우리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뭐냐면 복식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잠잘 때 호흡하는 거 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냐면 일단 심호흡을 깊이 들이쉬는데 이 흉부가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배 쪽이 움직여야 돼요. 한번 숨 들이셔 보실래요? 가슴이 움직이는지 배가 움직이는지 한번 대보세요. 코로 들이셔 보세요. 가슴이 움직여요? 배가 움직여요? 둘 다 움직여요. 근데 대부분 가슴하고 배 중에서 가슴이 좀 더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이거 할 때는 가슴을 놔두고 배만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의식적으로 들이셔 보실래요? 깊이 내셔 보세요. 한 번 더 깊이 들이셔 보세요. 내셔 보세요. 배만 움직이게끔. 그래서 갑자기 공격이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한다? 배만 움직이는 호흡을 한 3번 정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좀 진정이 되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라 한번 생각이 좀 날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멈추는 방법 중에 라벨링이 하나 있고요. 요거는 호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차가운 물을 마셔라. 근데 이 차가운 물을 마셔라에서는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할 게 뭐냐면 감정에 따라서 이 신체를 움직이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화가 나면 몸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긴장은 다 똑같아요. 몸의 온도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요. 진짜 열받으면 열이 위로 뻗쳐가지고 머리에서 연기가 나요. 진짜 그 정도로 몸에 열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그 지점에 찾아왔다거나 아니면 직장 상사가 지금 화가 났어 지금. 근데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면, 화가 났다고 판단이 딱 되면
아주 차가운 물 있죠. 냉수 중에서도 얼음 동동 띄어진 냉수. 그런 냉수를 저 PT병은 좀 작아요. 요거는 좀 작아요. 요런 정도 크기. 우리 커피잔 크기. 요 정도 크기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 주십시오. 차가운 물을 가득 담잖아요. 그러면 이걸 벌컥벌컥 마실 거예요. 벌컥벌컥 마시면 이 온도 때문에 몸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화가 난 사람한테는 차가운 물을 줘야지 춥다고 따뜻한 물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열났는데 더 열나죠. 그래서 차가운 물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차가운 물을 주고 나면 몸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근데 몸의 온도가 내려갔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사람이 몸의 온도가 딱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몸의 자동 조절 원리 때문에 몸에서 열이 스스로 막 다시 내려고 해요. 온도, 정상 온도를 만들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도를 또 인위적으로 조절해줘야 됩니다. 차가운 물을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시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 물은 따뜻한 그냥 미지근한 녹차나 미지근한 물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온도를 정상으로 되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감정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두려운 감정에서는 물로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운 감정이 반대예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면 어때요? 온도가, 피부 온도가 떨어져요. 피부 온도가 떨어집니다. 피부 온도가 떨어지면 그 사람이 부들부들 떨겠죠. 부들부들 떤다는 얘기는 온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무섭기 때문에. 그럴 때는 따뜻한 물을 줘야 돼요. 뜨거운 물 주면 혀져요. 따뜻한 물 주셔야 돼요. 내 몸의 온도가 조금 따뜻한 물을 주시면 됩니다. 이 즐거움이야 그냥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불쾌함 모두 이제 다 다운이 되고요. 슬픔은 좀 다른 영역이에요. 슬픔은 언제 느껴지냐면 헤어졌을 때,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싸워서 저 사람하고 다시 만날 것 같지 않을 때, 이별할 때, 이럴 때 느끼거든요. 그러면 몸이 긴장이 되는 게 아니라 몸이 이완이 되기 시작해요. 몸이 이완이 돼요. 왜냐면 슬플 때는 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울지 않으면 안 돼요. 울게 되면 이 되게 원래 헤어지면 굉장히 뇌에서 뭐라고 하죠? 화상 입었을 때 움직이는 이렇게 나오는 부위가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별, 이런 고통들이 실제로 화상 입은 환자하고 동일한 고통을 느껴요. 뇌에서. 근데 그렇게 슬플 때는 반드시 울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울어야 돼요. 왜냐면 울어야만 뇌에서 그 고통을 상쇄시킬 수 있는 도파민이 나옵니다. 드디어 울어야만. 그래서 나 빨리 헤어지고 빨리 이거를 복구하고 싶다. 어떡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럼 울어야 돼요. 방법 없어요. 울어야 돼요. 그래서 실컷 울고 사람들하고 수다 떨 수 있는 좋은 곳에 자주 가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냥 되게 따뜻한 물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 감정에 따라서 조금씩 해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는 건 이제 화가 났을 때, 그리고 장소를 이동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의학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 한의학은 뭐냐면 EFT라고 하는 이모셔널 프리덤 테크닉이라고 하는 실제로 심리치료 기법입니다. 이 심리치료 기법에서는 이 인간의 몸에 혈점이 365개가 있거든요. 이 365개를 터치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몸은 파동하고 그리고 이런 물리학 질량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MC 스퀘어라고 하는, E는 MC 스퀘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365개의 혈전 중에서 14개의 경락길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이걸 검증을 어떻게 하냐면 몸에 나쁘지 않은 야광 물질을 주입을 해서 실제로 경락길이 있는지를 미국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검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14개의 길이 혈액하고 상관없는 길이 있더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중에서 한 군데를 이제 자극을 하는 거예요. 거기 중에 되게 좋은, 저는 이제, 공통적으로 여러 사람의 이제 임상 결과들을, 경험적인 임상 결과들을 좀 보면, 어디가 좀 낫다고 하냐면, 눈 밑에, 뼈하고 살 사이 있죠. 눈 밑에, 눈동자 가운데 밑에. 여기를 지그시 눌러줘도 되고요. 요렇게 두들겨도 돼요, 손가락으로. 근데 이렇게 두들기면 웃겨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지그시 눌러줘서 요 근처를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한번 눌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혈점은 우리가 잘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 눈동자 밑에 다 할 필요 없어요. 바로 요 가운데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사실은 이 백회에서부터 여기 다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간단하게 여기 부분 하고요.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쇄골 앞에 시작점, 살 때문에 묻혀있는 그곳입니다. 이 쇄골 앞에 시작점 바로 밑에 살짝 들어간 훅 패인 곳이 있어요. 여기를 두들겨줘도 되게 괜찮아요. 요걸 두들겨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디를 좀 많이 마사지를 하냐면 요 손날이죠. 여기를 마사지를 많이 합니다. 이 손날, 요 가운데, 요 손날 가운데 여기를 마사지를 많이 해요. 여기도 요렇게 저는 그냥 요렇게 하는 건 좀 보기 안 좋으니까 그냥 요거를 그냥 이렇게 주물러 버려요. 요렇게 좀 영 기분이 안 좋거나 좀 마음이 안 좋거나 신경 쓰이거나 좀 감정이 올라와서 불쾌해지거나 그럼 여기를 만지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어디를 좀 많이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냐면 우리가 답답하거나 한이 맺히면 손으로 가슴에 이렇게 딱 치죠. 한번 쳐보실래요? 딱 쳐요. 가운데 지점이에요. 대부분 가운데 지점인데 여기가 굳이 학술적으로 따지자면 목 가운데에서 7.5cm 여기서 7.5cm 되는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충 손으로 이렇게 딱 때려 거기에요. 왜 우리 옛 선조들이 답답하면 가슴 쳤죠. 그 부분을 괜히 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거기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되게 시원할 거예요. 되게 시원할 거예요. 가슴 흉부 위쪽이거든요. 가운데 쪽 여기 되게 시원하실 겁니다. 여기 한번 마사지 해주십시오. 여기는 평상시에 양쪽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도 아마 되게 좋을 겁니다. 이게 왜 여기가 평상시에 마사지를 해주면 좋냐면 원래 신체가 정상의 수준으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뭔가 불일치가 있거든요, 항상. 그러면 여기를 맞아주면 그 불일치가 일치가 되는 현상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몸의 컨디션을 0점으로 돌이켜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